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요즘 가끔 언론에서 주택시장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도 부분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제가 보건대는 최소한 부동산의 바닥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올 연말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을 바로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점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연 바닥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과연 주택시장과 토지시장 크게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투자하실 겁니까? 저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은 것이 토지시장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땅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땅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토지보다는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 197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주택수보다 세대별 가구 수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주택 보급률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분양만 받더라도 프리미엄이 바로 붙었죠. 이로 인해서 아파트 투자 열풍이 불었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 값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급 과잉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는 5천만 명 남짓하죠. 여기에다가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앞으로 30년 남짓해서 대한민국 인구는 약 4천만 명 미만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주거 비율 역시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의 공실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결국 개발되는 지역에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주택 공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잘 아시겠지만 100%가 넘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반면 주택 소유율은 약 60%에 불과합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보급률이 꾸준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저희 질문에 여러분들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투기 세력뿐 아니라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미 투기 세력들은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사건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세대 이상, 어떤 사람은 몇백 세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투자 세력들이 분양을 받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채로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수요자는 계속해서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단독주택들 또는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엄청난 인구,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처럼 재개발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재개발이 되면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은 이주 대책으로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서 조성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뭐가 필요합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입주 조건을 맞출 수가 없겠죠. 이 말은 결국은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납부할 여력이 없어 주민들은 입주 조건이 맞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만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원주민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들의 세금을 강화하는 대책까지도 마련됐습니다. 겨우 집 한두 채 가지고 마련했지만은 세금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이것마저도 녹록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시장의 벽은 너무나 높고 종잣돈을 갖고 있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토지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채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투자를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을 모르게 되면은 기획부동산 등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땅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투자 노하우를 공유해서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땅 투자를 나와는 거리가 멀다, 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등등 많은 이설들을 생각하면서 땅 투자에 거리를 둡니다. 보통 큰 돈 없으면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자본,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확실한 땅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매라든가 공매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땅에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개발 계획이 존재하고 저평가되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땅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결코 절대 늦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